여러분들은 회사를 은퇴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자산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면 집 있고 5억 모으면 성공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볼게요. 파이어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산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바꾸는 순간 많은 분들이 30억쯤은 있어야지라고 말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순자산 30억은 대한민국 상위 1% 수준, 그것도 가구 기준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볼게요. 파이어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동일하게 봅니다. 하지만 파이어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지금 내 시간을 내가 선택하는 힘에 더 가깝습니다. 왜 이 차이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대개 퇴직이나 은퇴를 언젠가의 일로 미룹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가까워오면 마음이 급해지죠. 반대로 젊을 때부터 은퇴 준비를 말하면 내가 이 정도 돈은 있어야 지금을 포기할 수 있지라는 보상 심리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 정도 돈이면 직장을 포기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 직장과 지위, 월급은 엄밀히 말해 영원한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사의 영향력을 계약으로 잠시 빌릴 뿐이죠. 그래서 파이어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타의적인 퇴직이 오기 전에 내 시간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를 앞당기는 것. 이렇게 준비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회사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배울 수 있으면 가도 되는 곳으로 바뀝니다. 연봉이 조금 낮아져도 성장과 재미가 있다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과 굳이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맞춰 일하고 쉬는 선택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많은 분이 수익률, 자산 같은 숫자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흔드는 건 숫자보다 주변의 말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아껴? 지금 즐겨야지. 이런 말들은 우리가 결심하기 전의 관계들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해와 응원을 요구하기보다 작은 성과로 조용히 증명하는 편이 마음도 가볍고 오래갑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1억처럼 단계별로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주면 말보다 설득력이 생깁니다. 만약 그 전까지 주고받는 말들이 상처가 된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니까요.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시간이 흘러갈 방향을 먼저 잡는 게 현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있어요. 파이어는 놀면서 지내는 삶의 이름이 아니라 시간 사용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거대한 액수가 아니라 내가 정한 시간에 맞춰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나는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내 시간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생기면 큰 숫자보다 구조가 먼저 보입니다. 비상시에 버틸 수 있는 현금, 매달 들어오는 작은 현금 흐름, 길게 키우는 자산. 세 가지를 겹겹이 쌓아 시간을 지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사례로 상상해 볼게요. 첫 번째, 기사에서 본 40대 어는 연봉이 오를 때 생활비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남는 돈이 자동으로 흘러가게만 만들었죠. 몇 해가 지나자 그는 연봉이 조금 낮더라도 배울 기회가 큰 제안을 편하게 검토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간을 내가 선택할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많은 책에서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부의 본질은 숫자보다 선택의 폭입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도 시간을 쓰는 방식이 그대로면 체감은 작고, 잔고가 조금만 늘어도 시간 사용의 주도권이 생기면 체감은 큽니다. 세 번째, 가상의 B와 C. B는 월급이 오를 때마다 생활비도 올려 남는 돈이 줄고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C는 생활비를 약간 낮춘 뒤 자동으로 흐르는 작은 수입줄을 만들었습니다. 3년이 지나면 B는 무엇을 못할까를 먼저 계산하고 C는 무엇을 할까를 먼저 고릅니다. 내가 어떤 선택하느냐가 삶의 톤을 바꿉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풀어봅니다. 경제적 자유는 일을 그만두는 상태다. 아니요. 경제적 자유는 무엇을 할지, 누구와 일할지, 언제 쉴지를 내가 고르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나 대담한 선택보다 나에게 맞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안정만 붙잡아도 흔들리고 성장만 조차도 지칩니다. 적당한 안전, 적당한 현금 흐름, 적당한 성장. 이 균형이 내가 정한 시간을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을 바꿀까요? 거창한 계획표는 필요 없습니다. 한 장의 메모면 충분합니다. 내 한 달 생활비를 적는다. 예상치 못한 변화에 버틸 수 있는 기간을 정한다. 그 기간을 채울 자원을 겹겹이 놓는다. 여기까지가 뼈대입니다. 다음은 흐름입니다. 급여일 다음날 생각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자동 흐름을 만들고 남는 에너지는 나를 성장시키는 일에 씁니다. 시간을 돈에 맞추지 않고 돈의 구조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는 것. 그 순간 회사는 가야만 하는 곳에서 가도 되는 곳이 됩니다. 이쯤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건 숫자의 크기인가요?
아니면 내 시간을 내가 선택하는 힘인가요? 숫자는 비교를 부르고 선택의 자유는 방향을 정해줍니다. 아직 답이 흔들린다면 내일 아침에 첫 1시간을 나에게 돌려보세요. 그 1시간의 노력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큰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시간을 내가 선택하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지키는 구조를 돈으로 만듭니다. 오늘은 목표 금액 대신 구조 하나만 바꿔봅시다. 내 생활비를 기준으로 작은 완충을 만들고 자동으로 흐르는 한 주를 시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자유의 첫 칸이 채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유를 먼저 선택하시겠어요? 숫자의 크기를 키울까요? 아니면 내 시간을 내가 선택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내일의 자유를 오늘부터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